자,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현장일, 막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우연한 기회로 공공기관에 들어가셨다가 기능직 특채로 채용이 되신 분이거든요. 참 운이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기능직 특채로 들어가 봤자 그게 급여 자체가 높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일정하지 못한 소득 때문에 생계비 때문에 채무가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 생계비 채무하고 그 채무에 생기는 이자하고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채무가 계속 늘어났는데, 기능직 특채도 나이 먹고 늦게 임용이 되신 거니까 곧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하고 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일자리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맞이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고생만 하시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분은 개인회생을 상담하시기 전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한 달에 40만원씩 96회 변제하는 조건으로 신보기를 진행 중이셨습니다. 신보기도 참 좋은 제도거든요.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보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채무를 탕감하지 않고 자기 채무 전액을 이자까지 합쳐서 96개월 동안 분할 변제하는데, 채무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보기에서도 채무 탕감을 적극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는 나이도 많은데 96개월 변제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개인회생은 3년이면 끝나니까 3년 동안 내가 어떻게든 힘내서 일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다, 채무를 탈출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상대적 장점이 있는 거죠. 가족들이 도와준다거나 주변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3년만 도와달라 해서 개인회생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신보기 96개월 가면 뒤에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4년 동안 잘 진행해도 5년 6년 차에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변제도 못하고 이러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이분은 기능직 특채로 공무원 활동하시다가 그만두셨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소액이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 소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취업은 안 됐기 때문에.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하기 4, 5년 전에 주식으로 탕진한 내역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채무자들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아니, 계좌 내역을 카드 내역을 조사를 한다는데 그거 몇 년치 조사하는 거냐. 만약에 1년치 조사하는 거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쓰고 그냥 뒤에 가서 1년치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 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개인회생에서 대체로 1년 내지 2년을 물어보는 게 맞는데,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맞지만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반드시 1년 또는 2년만 물어보라는 법은 없거든요. 제 다른 영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2년 반 전에 빌린 돈인데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빌렸기 때문에 최근 1년은 안 물어보고 2년 반 전의 사유를 자꾸 물어봤던 사건도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자기가 묻고 싶으면 물어보는 거지, 반드시 1년 내지 2년만 물어보라는 그런 권리를 채무자한테 부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서 성실한 채무 사용을 하고 사채 탕진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예시로 살펴보시면 최근 채무 사용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최근 1년만 물어봤고, 주식도 최근 1년만 물어봤고, 가상화폐도 최근 1년만 물어봤습니다. 예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데 그것도 최근 1년만 물어봤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최근 1년만 물어봤습니다. 대체로는 이렇게 1, 2년만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전의 기간도 법원은 얼마든지 물어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딱 1년만 물어본다고 보장을 해준다거나 채무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니까 사채 탕진은 주의하도록 합시다. 방금 보셨지만 이분은 소득이 매우 적은 분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원 받는 분이 있다면 한 달에 1인 생계비 145만원 제외하면 남는 돈이 55만원 있잖아요. 이걸 가용소득이라 부르거든요. 요 금액을 전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는 가처분 소득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도 많고 소득이 마땅치 않아서 한 달에 130만원 밖에 못 번다. 그러면 1인 생계비 145만원을 빼면 남는 가용소득이 전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내가 한 달에 130만원 버는데 나는 남들처럼 한 달에 145만원 쓸 필요 없다, 100만원만 쓸 테니까 한 달에 3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한가?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도 연금소득 123만원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달에 돈을 적게 쓰겠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내리기를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요건은 맞는데 그렇다고 정기적 계속적이란 이유만으로 금액이 얼마든지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다. 가용소득이 존재를 해야 된다. 월급에서 생계비를 뺐을 때 남는 게 뭐라도 존재는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생계비보다 월급이 커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24년 당시에 1인 생계비는 133만원인데 이 사람의 한 달 소득은 123만원 밖에 안 된다. 아무리 생계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건지, 한 달에 생계비가 얼마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필요한 생계비도 설명을 하고, 또 배우자나 자식들이 가족들이 내 생계를 지원해준다, 이런 진술서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에서 받는 한 달에 123만원 이 소득 하나만으로 개인회생을 통과했고, 월 소득 123만원인데 한 달 생계비는 69만원만 쓰면 된다. 나는 남들처럼 130만원 140만원 필요 없다. 그래서 한 달에 53만원만 변제하겠다. 36개월 변제해서 1900만원 정도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분 청산 가치를 보시면 그 옛날 분이라서 그런지 시골에 뭐 가치는 얼마 없지만 아주 작은 토지가 몇 필지 있었거든요. 가치 별로 안 나가는 거. 그리고 보험 예상 환급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산 가치가 18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죠. 이분은 자기 원금의 26%를 변제하고 74%를 탕감받게 되었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월급이 123만원이면 1인 생계비를 69만원까지 내릴 게 아니라 1인 생계비 100만원 정도 쓰고 한 달에 23만원만 변제해도 되지 않는가? 이론상 가능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고 소득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은 사치탕진한 내역도 별로 없으면 변제금 작게 통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령인데 안타깝고 특별한 사유가 소명이 되면 변제금 10만원 20만원에서 통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만 방금 이분은 보셨듯이 청산 가치가 1800만원 있었잖아요. 요 금액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니까 1800 나누기 36개월 하면 대략 50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치 고려하면 최소한 한 달에 5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비 100만원 빼고 한 달에 23만원 변제하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인 생계비를 깎아내려서 한 달에 50만원 이상 변제하도록 변제금을 올려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전체 채무액 8천만원 중에서 19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게 되셨습니다. 1월 달에 개시 결정 받으셨고 3월 24일에 채권자 집행기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내가 돈 쓰는 거 사용처 소명해야 되는데 몇 년만 버티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대체로 법원은 최근 1년 또는 2년을 살펴보는데, 다만 법원 입장에서 이런 권리를 준 건 아닙니다. 그 이전의 기간도 더 벌 권한이 있습니다. 나는 지나치게 소득이 낮다, 120만원 130만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인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전혀 없잖아요. 특히 나이 젊고 사지 멀쩡한데 말도 안 되는 저소득을 구해오면 소득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처럼 나이 많고 정년퇴직해서 더 이상 소득 구할 곳이 없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소명이 되고 가족들이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들이 소명이 되면 낮은 소득이지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작으면 소득에 따라서 변제금이 결정되니까 변제금이 작을 가능성이 높죠. 월급이 낮으면 변제금도 작고 월급이 높으면 변제금도 높은 거죠. 그렇지만 월급이 아무리 작다 한들 방금 보셨듯이 청산 가치가 있으면 그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변제금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